핵심 포인트는 딱 놓고 가지 않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이 종합전형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한양대학교의 종합전형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됐던, 우리 아이 서류에서 잘 드러나야 됐던 그런 요소들은 뭘까? 만약에 제일 중요한 특징을, 우리 아이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걸 이 한양대학교는 제일 좋아할까?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지금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 아이가 자연 계열이면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을 중심으로, 인문이나 사회 계열이면 영어랑 국어랑, 그러니까 언어 계열이죠. 언어 계열이랑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요거의 우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요거의 우수성을 플러스 한 상태로 이제 알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알파가. 요런 상태로 우리 아이는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을 계속해서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본 학생인가? 혹시 어디에서 배우고 보고 확인했던 그런 사항들이 이거 진짠가? 궁금해서 실험이라든가 내가 증명이라든가 검증해보고 싶은 학생인가? 이런 역량들이 있었죠? 이런 역량들, 이런 매력적인 역량들, 이런 매력적인 역량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 선생님들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 중복해서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 번 중복해서.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가 엄청 창의적인 아이예요. 막 도전해보려고 그러고, 막, 야, 거기다가 그걸 붙인다고 되겠니? 하는데 붙여서 막 만들어내. 야, 이게 일리 간다고 길이 나오겠니? 막 가가지고 길을 찾아내. 막 이런 애. 그 애들한테 물어본다고 애들이 다 알겠니? 막 물어봐서 답을 찾아와요. 이런 애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여러 선생님이 보셨다가 공통적으로 잘 드러내서 써주셨을 때, 아,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구나 하는 강점을 중심으로 보겠다 했어요. 강점을 중심으로. 그쵸?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아이가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봐도, 누가 봐도, 아, 쟤는 진짜 딱 외향형이네, 쟤는 딱 창의적이네, 이렇게 잘 보이면 다행인데 우리 아이가 조금 애매해요. 열심히는 해요. 근데 막 두드러지게 뭐 그런 창의력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양대학교에서 보여지는 그런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조금 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일 법한 활동을 만들어서 선생님 앞에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기왕이면 내가 수행평가를 할 때, 이거 다른 방법으로는 뭔가 못하나? 똑같은 수학 문제 풀 때도, 이거를 꼭 뭐 수열로만 풀어야 되나? 뭐 다른 걸로는 못 푸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해보는 거예요. 방정식으로는 못 푸나? 기하에서 접근도 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굳이, 일부러. 그리고 요런 내용들을 선생님,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요 내용을 저는 방정식에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그래? 너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 좀 창의적인 컨셉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 과학 실험 활동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다른 애들은 뭐 A, B, C 방법만 적용해보는데, 야, 우리 왜 A, B, C만 해봐? 우린 D랑 E도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전해보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기존에 A, B, C 실험만 했더라고요. 저는 D, E로. 다른 실험들 다 보니까 이 용액의 양으로만 실험을 했던데, 저는 이 온도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너 되게 신선하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막 내추럴하게 진짜 막 이게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런 모습이. 그러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얘기고,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은데, 어차피 우린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다 매력적인 모습이라면 최소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최대한 그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기후 되게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에 접근해서 나는 해결해보는, 대안을 내보고 싶은 약간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토론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토론 역량도 막 보여주고, 이런 비판적 시각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보는 이런 활동도 해보고, 학생회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더 매력적인 것도 제안을 해가지고 기획도 해보고, 이렇게 공통되는 요소들을 여기저기 보일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봐야죠. 계속. 요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요게 가장.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좀 애매하고 저것도 애매하다 이런 것보다 얘는 확실히 이런 특징이 있구나. 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학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가. 요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학생들 종합전을 뽑거나 할 때 오디션 프로그램 가지고 설명 예를 많이 들어서 하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 그러면 가수들이 A, B, C, D가 있으면 어떤 분은 고음만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은 잘 못 넣는데 기교가 엄청 좋아서 막 돌고래 소리를 내요. 그다음에 B는 고음은 안 나와요. 고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저음이 되게 매력적이고 감정을 참 잘 넣어요. 이 친구는 댄스를 잘해요. 노래는 못해요. 이 친구는 랩을 잘해요. 노래는 약간 중간, 댄스를 잘 못해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거를 지금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연습하면서 막 배워가면서, 그쵸? 배워서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 이거 성장시키느라 자기가 강점 있는 거를 없애나요? 전 랩을 잘해서 들어왔지만 댄스를 보완하느라 댄스를 하느라 랩은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걸 잃는 순간 나의 포지션이 완전 사라지잖아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이해되시죠? 약간 요런 서류를 만들어줘야 돼요. 1군 아이돌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강점인 거를 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한양대에서 좀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였죠? 일단 내가 강점인 거를, 내가 이 존재 이유를 확 보여준 다음에 부족한 걸 이제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일요일날 우리 실전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걸 잘 하면서 얘네도 부족하지 않을 때 한양대를 갈 수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전략 설명에서는 조금 날것에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요거 이해되시나요? 얘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내가. 얘가 좋아요. 급 딱 와 닿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내 거를 없애면 안 됩니다, 내 거. 강점. 난 이건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얘는 못 버리는 거예요. 얘가 진짜 노래를 진짜 너무 랩을 너무 잘하는데 얘는 진짜 그냥 우리가 노래 댄스를 너무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서 있다가 랩할 때만 잠깐 나와서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요즘 아이돌들은 랩 잘하는 친구 뽑아다가 댄스는 연습해가지고 만들죠. 뒤로 이제 막 군무로 짜가지고 잘하는 사람 앞에 탁 놔주고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 수 있어요. 한양이라는 팀에 나는 과연 어떤 메인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 메보가 될 것이냐, 메댄이 될 것이냐, 메인 보컬이냐, 메인 댄서냐, 이런 거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걸 유난히 강조하는 게 한양대였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뜨뜻미지근한 서류인지 보셔야 돼요. 뜨뜻미지근한 서류냐? 생각보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서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점수가 조금 이제 낮고 나보다 높은 아이인데 걔는 안 되고 내가 조금 낮았는데 됐고 나보다 낮은 애인데 걔는 됐다고 그러고 요런 게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핵심 포인트. 레이첼님 어서 오세요. 나 잠깐 주방일하고 하는데 손 왜 든 거죠? 관심대학, 한양대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었었어요. 다 붙으시라고. 다 합격하시라고. 요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오늘 종합전형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종합전형은 우리 여기 주요사항 비교에 제일 먼저 가면 올해 변동사항 이거 제일 크게 있잖아요. 5페이지에. 계획안에. 그쵸? 근데 그냥 우리 생각에는 작년에 교과 전형도 있었고 추천형이었고 그렇죠? 이름은 직윤이긴 했지만 종합 일반 전형이 있었으면 작년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종합 일반 전형이 이게 서류 100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 적용하는 거랑 최저를 적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면접이 보는 것이 추가로 더 신설됐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수요자 입장, 학생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작년에 교과 있었는데 올해는 최저를 붙인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는 종합 서류 100만 뽑았는데 올해는 최저랑 면접 있는 2개가 더 신설돼서 3개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표현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 작년에 운영하던 교과와 종합전형은 다 폐지예요. 폐지. 작년 건 다 폐지하고요. 완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페인도 어디 다니다 보시면 작년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신설이 됐다고? 작년 전형 다 폐지됐다던데? 이거 헷갈리시지 말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는 거다. 물론 대학에서 보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죠. 대학에서는 작년 건 다 폐지됐고 올해는 완전히 새롭게 다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개념적인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리 수피님들은 헷갈리지 마셔라. 헷갈리지 마셔라. 이해되셨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올해는 수능 최저가 붙어있는 교과 전형 하나랑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 그 다음에 그냥 종합, 면접이 있는 종합 이렇게 3가지로 운영이 된다. 3가지로.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 한양대 워너비예요. 교과 하나 넣고 종합 3개 해서 4개 갑니다. 화끈하게. 우리는 한양대에 우리 무조건 붙어야 돼요. 거기다가 뭐 논술 갑니다. 5개 갈게요.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종합전형 3개는요.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요. K동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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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하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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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는 안 됩니다. 택 1 하게 되어 있어요. 택 1.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셋 중에 뭘 고를 거냐를 고민하게 되시는데 막상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집 인원으로 가보는 거예요. 모집 인원, 선발 인원 여기 있죠. 신입학 모집 인원. 제가 종합전형으로 가볼게요. 종합전형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신입학 모집 인원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종합전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종합전형. 종합전형 내에 요 전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고른 기회 전형과 특성화 고졸 재직자도 다 종합전형이에요. 여기 칸막이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칸막이대로 보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 요거 지금 안 보고 있어가지고 이건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로 안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했잖아요. 그쵸? 이 종합전형 3개 중에 택 1입니다. 택 1.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양대학교 지금 건축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지금부터 골머리 싸매서 추천형 넣을까? 서류형 넣을까? 면접형 넣을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 지금 건축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건축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이 셋 중에 어느 전형에 넣어야 유리할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추천형으로 안 뽑아요. 면접형으로 안 뽑아요. 어차피 서류형으로만 선발하니까 우리 아이가 건축학부 보고 있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부터예요. 여기. 융전이요? 멘토 융전 뭐죠? 융전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융합전자공학부입니다. 우리 약간 줄임 말씀 좀 있어 보이죠? 융전이랑 이번에 전정이랑 고민 중이야. 이렇게 하시면 약간 있어 보이죠? 융전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죠? 여기 보시면 추천형에도 10명을 뽑고 서류형에도 37명을 뽑네요. 그쵸? 근데도 우리는 면접형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융합전자공학부 같은 경우, 그 다음 그 밑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에만 우리는 추천형을 넣을지 서류형을 넣을지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서류형으로만 다 뽑고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 추천형을 운영하는 그런 학과들이 있으니 추천형을 운영하는 학과들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추천형을 운영하는 학과들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요 추천형. 자, 요 추천형입니다. 종합전형이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됐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면접형을 볼게요. 면접형 여러분. 면접형은 여기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쭉 보면 인원 하나도 없죠? 네, 안 뽑아요. 쫙 여기입니다. 요 라인. 쫙 없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서 뽑아요? 보니까 올해 면접형은 사범대만 뽑네요. 그쵸? 그 중에서도 예체능인 응용미술교육과 제외하고 인문자연 계열인 교육학, 교육공학도 줄여요. 교공, 이렇게 교공, 그다음 국교, 영교, 수교 요렇게만 면접형 선발하죠. 그쵸? 근데 면접형 선발할 때 여기 사범은 어차피 면접형만 선발하니까 다른 전형 쓸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을 지금 어떻게 뽑는 거구나를 같이 읽어볼 건데 올해 한양대학교를 종합전형으로 노리시는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사범대를 고려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은 면접형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면접형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뭐가 더 매력적일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뽑는걸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한 학과를 봤더니 추천형도 안 뽑고 당연히 면접형은 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한양대 사범대가 아닌 분들은 면접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대요. 그래서 2026 나오는 건 봐야 돼요. 고1, 고2, 고1 분들은 지금 면접형도 들어두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벌린다고 합니다. 일반 학과까지. 근데 올해 고3이면 나는 사범 아니다. 면접형은 고민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대신 그 학과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추천형이 있지도 않다. 그러면 원래 서류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원래. 작년에도 있었던 그 서류형. 학교생활 기록부 동의만 해놓으면 되는 그 서류형. 자, 그 다음에 정책학과처럼 추천형과 서류형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는 좀 따지셔야 돼요. 그때 따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모집 인원에서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학과들을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고민할까 말까를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이 전형마다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달라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추천형 옆에도 붙여놓고 면접형 옆에도 붙여놓고 서류형 옆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다 가져왔습니다. 볼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볼 텐데 면접형은 누구만 고민하신다? 네. 사범만 고민하신다. 사범대에 온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 중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게 사실 서류형이에요. 서류형 먼저 갑니다. 서류형. 말만 들어도 이름만 봐도 우리는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심코너 안 보신 분들 심코너 꼭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 힘든 입시 시기를 그나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단비 같은 코너, 심코너를 꼭 보세요. 서류형이니까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서류 100.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평가 100으로만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 따로 없습니다. 수능도 안 봐도 돼요. 면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원서 접수 시기에 원서만 접수하면 나중에 합불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이 전형이 서류형이에요. 원서 접수해놓고 나중에 합불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게 이 서류형이다. 네. 국내 외국은 안 되고 국내 정규 고교 졸업자도 되고 예정자도 되는 거예요. N수도 다 되는 겁니다. N수 가능. 그 다음에 동등 학력 소지자니까 뭐 검정고시생 등등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학력증명서라고 했는데 이런 학력증명서는 해당하는 이런 검정고시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따로 필요 없고요. 요 학교생활 기록부만 얘기하시면 되고 우리는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지원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32페이지로 가면 어떻게 선발하는지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다 공통이에요. 우리 어제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이수, 종합성취도와 핵심 역량 4개가 있었죠. 그 4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부고 우리는 요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걸 살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때 말하는 종합성취도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평가 방법, 그 기준을 살펴보면 되겠구나. 아까 우리가 한양대라고 하는 1군 아이돌의 그룹의 팀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요거 이제 말씀드렸죠?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학에서는 서류형이 폐지되고 올해는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유형상으로 서류형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전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서류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그대로 좀 참고해 볼 수는 있죠. 참고해 볼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약간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요거 맨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모집 인원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요 각각 3개를 놓고 3개 중에 어떤 전형 지원할까 요것만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거 올해 거잖아요. 올해 거랑 작년 거 비교해 봐야죠. 그쵸? 작년 거. 그래서 작년에 종합 전형인 일반 전형에서 선발했던 인원이랑 올해 종합 전형인 서류형에서 선발한 인원이 어떤지 요거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조금씩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인원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전형 전체 보면 작년에는 837명이었는데 올해는 737명, 1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모집 단위별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8명을 종합전형 100%로 뽑았는데 올해는 국제학을 28명으로 뽑고 10명을 추천형으로 뺐죠. 이렇게. 좀 차이가 큰 모집 단위들도 있고, 아까 우리 어문학부 이런 데 가보면은, 어문 계열 가보면 작년에 건축학부 가보면 작년에 11명 뽑았는데 올해는 12명 뽑고요. 건축공학부 11명 뽑았는데 그대로 11명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전형들은 그대로 인원 유지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융합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명, 37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작년에 융합전자는 종합전형으로만 41명을 뽑았었어요. 전체. 근데 요게 이제 나눠지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인원이 좀 늘어있는 상태죠. 근데 이거는 최종본이 아니잖아요. 이제 최종본에는 뭐가 신설되죠, 여러분? 한양 인터칼리지, 자유전공. 무전공 학과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쵸? 요게 생겨나면 특히나 공학 계열에서 인원을 많이 좀 줄여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것보다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줄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봐주셔야 됩니다. 그쵸? 인터칼리지 때문에. 특히나 공학계열 전공분들은 이제 인원이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 봐주셔야 돼요. 지금 인터칼리지 같은 경우에 계획상으로는 추천형, 종합 추천형이죠. 종합 추천형으로 40명, 그 다음에 종합 서류형으로 55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특히나 이 공학 전공 중에서 55명이 어딘가에 빠져서 지금 서류형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추천형도 지금 40명이니까 여기서 지금 다 충당할 수가 없죠? 서류형 어딘가에서 지금 다 빠져가지고 95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금 다 움직였어야 되고, 교과도 지금 40명 정도 선발한다고 하니까 그 인원을 다 지금 여기 공과 쪽에서 뺐다 하면은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같이 보셔야 돼요. 요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입결을 볼 때, 그쵸? 올해 서류형이었으니, 작년에도 서류형이었고, 올해 서류형인 그 종합전형의 입결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건축학부 11명이었죠? 작년에도 11명 정도 뽑았어요. 아까 보니까. 그쵸? 그러면 모집 인원 되게 비슷했으니까 특별히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바뀌었다거나 뭔가 크게 변동되는 상황, 인원이 추합 인원이 뭐 작년 대비 뭐 2배, 3배로 돌았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평균 등급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종합전형은. 그리고 실제로 뭐 70컷이나 이런 거에 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에 좀 꼬리가 길어졌다거나 그런 차이인 거지, 비슷하게 합격한 학생들의 군이 고르게 좀 분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학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 차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의 풀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슷한 범주에서 이제 형성이 돼요. 근데 만약에 올해 모집 인원이 여기서 반으로 줄어든다. 5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론 서류 자체는 종합전형은 숫자만으로 뽑는 건 아니에요. 그쵸? 내신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닌데 비슷한 서류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내신 숫자도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종합전형에서 입결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 인원이 급격하게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주의. 무전공 선발로 인한 변화사항을 주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딱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그거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종합전형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정도는 50컷이랑 70컷이랑 평균 등급 요런 점수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종합전형에서 합격자를 등급 분포로 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올해 결과 나오면 지금 분포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양대가. 그래서 요거 이제 종합전형 분포를, 합격자 분포를 이제 좀 살펴보면 대부분 50컷 자체가 1점대 좀 후반에서 이렇게 2등급대 초반, 1등급대 중후반에서 2등급대 초반, 요런 경우는 조금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죠. 여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정도 범주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50컷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학생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쳤을 때 50등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멘토님? 지금 모르시는 분들 어디로 가셔야 돼요? 네, 우리 요 파일로 가셔야 돼요. 파일로 가서 입시 결과 보는 법.
거길로 가시는 거예요. 입시 결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펼쳐놓고 하시는 거예요. 입시 결과 읽기 2099, 2100, 2101 3일 동안 했어요. 3월 10일, 12, 13일. 2099, 2100, 2101 그 3회차를 보시면 입시 결과 용어부터 그 요소의 영향 이런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자 하면서 말토님이 입결을 보내. 입결로 가보자. 가자. 이거 하셔야 돼요. 가보자. 대학도 가보자 하셔서 윤리 가는 거예요. 가면은 제가 다 해놨어요. 그쵸? 이거 또 어느 순간 또 하고 계신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멘토님 진짜 맨날 방송에서 하여튼 진짜 오바도 잘하시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걸 이제 펴보실 때 보자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두고 하셔야 돼요. 2099, 2100회, 2101회 꼭 보세요. 거기에 이제 펼쳐놓고 필기 펼쳐놓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50컷은 50등의 위치라는 거잖아요. 70컷은 70등의 위치. 그쵸? 근데 이제 평균은, 등급에다가 동그라미 있네요. 평균은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끝이 뒤가 얼마만큼 이제 좀 길게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평균 등급은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컷을 특히나 우리 뭐 일반고다 그러면 웬만하면 50컷 안으로 좀 들어가게끔 기준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점수대가 보면 조금 높은 학과들은 1.5 그 정도 범주도 나오죠. 1.45 범주, 1.6 이렇게. 그리고 조금 낮다 하는 경우에는 2점 중반에서 좀 후반이 많아요. 이렇게 점수가 뒤로 많이 빠지는 3점대로 빠지는 학과들 딱 보시면 요거는 성격 자체가 일반고 이외에 다른 뭐 특목고, 외고라든가 이런 교육과정 가진 친구들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모집 단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한 1점대 중후반에서 2점대 극초반까지가 가장 많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4점대 이런 거는 이제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 우리가 종합전형 그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1점 몇 XX다. 이거는 이 한양대학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2.xx다. 이렇게 내신 등급이 있으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세상에 1.5랑 2.5는 정말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쵸? 우리 학교에서 나랑 똑같은 그런 교육 환경 풀에서 우리 학교의 그 편차라든가 원점수라든가 그 시험 안에서 1.5랑 2.5는 굉장히 편차가 큰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1.xx랑 2.xx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학생과 이 학생의 학교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 내라도 이수한 과목이 완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 2.xx가 들은 과목은 막 14명, 15명 이렇게 들어가지고 완전 소인수로 들어서 등급받기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을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유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숫자 이외의 것을 우리는 보면서 가겠다. 이렇게 가죠? 요거를 봐야 된다고 우리 어제 평가 방법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근데 우리 애는 3.xx인 거예요. 여기. 우리 애는 3.xx예요. 멘토님 보니까 여기 3점대도 많이 붙네요. 많이 붙죠? 근데 그 많이 붙는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3자 붙은 게 얼마나 있어요? 여기. 이게 눈에 띄죠? 그쵸? 눈에 띄어요. 3등급 학생이라면 못 붙냐는 아니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비율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인 합격 범주보다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합격 범위보다 벗어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역량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붙을 이유가 뭘까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쵸? 보편적인 합격자 범주, 많이 들어있는 합격자 범주 안에서 벗어날 때 그럼 그걸 보완하고 합격을 붙일 만한 요소가 있냐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걸 안 보고 그냥 아니 멘토님 보니까 우리 애는 미래자동차공학과 생각하는데 3점대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3.37인데 얘는 70컷이잖아요. 문 닫은 애도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3.6이거든요. 혹시 문 닫을까 싶어서 한번 써보려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된다. 이해되시죠? 요거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우리 애가 요렇게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볼 때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라 했어요? 이게 50컷 1.92랑 70컷 2.84가 순서대로가 아니다. 합격 순서가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 합격 순서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특목고고 얘는 일반고개 쪽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얘도 일반고고 얘도 일반고일 수 있고. 그러나 요거 순서대로 아닙니다. 요런 결과를 보면 여러분 그냥 내신이 너무 중요해서 이 내신을 가지고 지원할 범위를 결정하는 건 맞는데 내신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학교 활동 만드는 거에도 공을 많이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입시 결과 범주도 여러분 이렇게 꼭 따져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제가 해설을 해드렸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2024 또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형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형과 추천형입니다. 그 다음 많이 뽑는 게 추천형이죠. 자, 추천형은 이제 면접형이랑 서류형이랑 서류만 보는 전형이랑 이제 고민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쵸? 추천형이냐 서류형이냐. 그럼 그때 선택하는 기준은 뭐예요? 일단 1순위 기준은 요겁니다. 일단 1순위 기준은 이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아이가. 당연히 이게 1순위 기준입니다. 그리고 1순위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통과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서류 100%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최종 합격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요 보면 일단 요 전형은 고등학교장에 추천받는 추천 전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추천형이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원서 쓸 때요. 우리 인터넷 쇼핑할 때 내가 사고 싶은 걸 클릭해서 장바구니 담거나 클릭해서 결제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원서 접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추천형 이렇게 있으면 종합전형 추천형 넣어야 되는데 교과전형 추천형 클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우, 소름 돋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없는 사례는 얘기 안 해요. 저는 방송에서 없었던 사례는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있는 얘기만 합니다. 있는 얘기. 예. 이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추천형, 종합전형 추천형, 교과전형 추천형.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24년 2월 이후, 그러니까 2024년 2월 졸업자 포함이니까 여기도 누구 포함돼요? 재수생까지 가능. 재수생까지 가능. 그럼 지금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신 재수생 여러분들은 일단 이 추천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당연히 연락해야죠. 학교 연락. 미리미리 전화해서 언제부터 연락드리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8월 언제쯤 주세요. 뭐 할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졸업 예정자가 이제 고3이니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3학년 재적 인원의 11% 인원만큼 추천이다. 그리고 이 11% 인원이라 함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추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이 넘어가는 인원이 지금 다 지원한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단 자르는 거예요. 일단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종합평가 100% 한 다음에 최저기준 갑니다. 최저기준. 자연, 인문, 상경 구분 없죠? 네. 의예 빼고는 다 구분 없어요. 그래서 국, 수, 영, 탐군대 한 과목 해서 3개 합 7입니다. 3개 합 7. 3합 7이 또 만만치는 않아요. 3합 7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3합 7을 여유 있게 맞춰서 여유로운 친구들은 이걸 또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겠지만 막상 종합전형 생각하면서 최저까지 내가 준비하겠다 한 친구들은 또 2합까지는 모르겠는데 3합 7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예는 국수, 영탐 한 과목이에요. 하고 3합 4입니다. 3합 4. 했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3합 7, 3합 4. 우리 3합 7, 일반 자연, 인문, 상경은 3합 7이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설명은 똑같아요. 여기 추천형, 아까 서류형, 면접형 다 공통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 어제 설명드렸던 평가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기준이 그거죠. 가장 큰 기준이 일단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자, 이제 가볼게요. 그럼 아까 보면 우리가 이제 융합전자공학부를 보겠습니다. 이거 인원은 이게 최종이 아니라서 나중에 최종 나온 거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추천형은 10명밖에 안 뽑죠. 근데 서류형은 37명을 뽑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디로 많이 기울어요. 여기 많이 뽑는 대로 가야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수능 최저는요, 여러분. 일단 수능 최저 3합 7을 못 맞춘 친구들은 일단 접근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원율 자체가 얘가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경쟁이 훨씬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서류형이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최저가 있는 애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은 애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한 가지 허들이 더 있어요. 그쵸? 최저에다가 추천에다가 요런 허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의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랑 우리가 실질 경쟁률 있죠. 실질 경쟁률. 그 얘기는 뭐예요? 지원했는데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은 또 실제로는 빠져나가겠죠. 최저 못 맞추면 그냥 끝이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경쟁률 자체가 서류형보다도 낮은데, 그쵸? 가뜩이나 낮은데 거기서 실제로 맞춘 애들 보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지금 한양대학교 그 설명회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작년 했던 학생들의 어떤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올해 정도의 수능 최저 비율은 한 60% 정도, 한 61%에서 64% 정도, 그 정도 충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이 최저 전형, 추천 전형에 지원한 애들 중에 40%는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원자 풀에서 그냥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지원 방법을, 추천형도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서류만 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 더 추가해서 노력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 그 다음 학교에서 추천 내봐가지고 추천 받을 수 있냐, 요거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요거 나중에 변동되는 인원 한번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최저 맞출 수 있으면 여기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 항상 허들이 하나 더 많을수록 유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친구들이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서류 100에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한양대학교 서류 100을 쓴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무조건 붙어야 되는 애들이죠. 왜? 정시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서류에서 나를 납치해주면 땡!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추천형은 3합치를 맞추는데 3합치를 여유롭게 맞추고 내가 정시까지 생각하는 학생이에요. 그쵸? 그러면 최저 맞추는 순간 여기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만약에 한양대보다 내가 더 잘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요 전형들은 다. 일단 요 전형들은 다 주의하시는 거예요. 정시가 잘 나온다 그러면 다 주의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납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원서를 쓰죠. 제발 우리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형을 가볼게요. 면접형입니다. 면접형은 올해는 사범대에 지원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늘린다고 하니까 요거 이제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면접형은 역시나 서류는 서류 100%에다가 다른 제출 서류는 없는데 단계별 1단계로 통과한 다음에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따로 적용하진 않아요. 지금 29명, 모집 단위가 사범으로 굉장히 좀 좁은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국내 정규 졸업 예정자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생활 기록부 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단계를 일단 서류 100으로 뽑아요. 서류로 정성평가로 일단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5배수 내외에 선발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모집 단위에서 10명을 뽑겠다 최종. 그러면 5배수니까 50명이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에 응시를 한다. 5배수로 뽑아가지고 그 5배수 학생들이 다 면접으로 가는 거예요.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에서 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인원수가 좀 적은 데는 좀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기본 5배수로 한 다음에 아니면 많은 데를 조금 또 줄인다거나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그때 면접은 뭐냐?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학생부 기반. 그럼 여러분, 자, 올해 한양대 사범대를 꿈꾸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면접을 일단 면접에서 매력적인 질문을 받고 매력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선제되어야 되냐면 학생부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이게 매력적이어야 1단계 통과도 되고 2단계에 갔을 때 물어볼 게 있죠. 물어볼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요거를 채우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따로 이게 사범대다 보니까 이 면접 자체가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인데 뭔가 그 사범 범주에 대한 인적성 면접이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인적성 면접도 우리가 유형을 좀 일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유형 1, 제출 서류 기반. 아니에요. 제출 서류가 아니라 출제 서류. 이 앞뒤가 다른데 얘기가 완전 다르죠? 출제 서류. 요러면 완전 재심은 나오죠? 재심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이거 아니죠. 일단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질문 소개 녹이기, 질문 소개에 포함시키기. 요거는 가능할 수 있죠. 요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소개. 근데 일단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거 중에서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뤄놓은 주제 중에서 질문할 가능성이 높고, 원래 따로 인적성 면접이 따로 없는 대학의 사범대 면접이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최근에 뭔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본인이 생각했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둬야 되겠죠. 요럴 수는. 요거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시간, 면접 시간. 그 다음에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날짜. 그 다음에 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내용 다 따로 보셔야 되는 거고, 날짜 중에서도 타 대학과의 중복 여부, 요 시간은 몇 분 보냐 요거예요. 몇 분. 요런 건 우리가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올해 사범대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면접형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이 없었는데 생겼다? 올해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없었는데 생겼다는 건 그만큼 면접의 비중을 많이 둬서, 여기 보면 아니 멘토님 아니 20%밖에 안 되는데 뭔 비중이 많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1단계를 통과해서 들어온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류평가 점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면접을 일단 단계별로 할 거란 말이에요. 뭐 A, B, C, D, E 5단계든 뭐 6단계든 이렇게 단계를 두고 살 거거든요. 그럼 이 급간 간의 차이가 여기 서류에서 지금 80점 만점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넘어온 애들은 예를 들어서 만점인 애는 80점이고 그 다음에 뭐 79.5 뭐 이렇게 79점 뭐 몇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사이가 소수점 차이예요. 근데 요 점수랑 요 점수 사이는 3점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요 급간 차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면접에 퍼센트가 몇 퍼센트로 들어있든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의 서류는 큰 차이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5배수 선발까지 간다는 얘기는, 근데 인원 자체가 아주 깜찍하죠? 한 10명씩 더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으로는. 그쵸? 인원수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아요. 국어 교육 조금 이제 8명 정도면 그래도 많다는데 수학 교육 3명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소수로 뽑죠. 많지 않아요. 근데도 이제 5배수를 가지고 면접을 보겠다는 얘기는 다른 대학 날라갈 뭐 친구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면접까지 본 친구들 중에서 꼭 뽑고 싶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의지를 어필하는 걸 볼 수 있으니, 면접에서 이 대학과 이 학과와 내가 이 학과를 통해서 어떤 진로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신설된 종합전형 추천형, 면접형, 서류형의 특징들을 이제 짚어봤습니다. 아마 들으시고 나서는 이제부터 더 신경 쓸 게 더 많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아직도 살펴볼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건 짚어보면서 가셔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짚어보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짜 한양대학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4-2025 입학전형 비교 분석 설명의 한양대학교 편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활용한 자료는 제가 우리 학종 실전반 회원님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또 업로드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 해둔 내용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역시나 이번 주 일요일 9시 학종 실전반 회원 전용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한양대학교 관심 있으신 수험피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2, 3,